이 현상계에서 작동되는 법칙들은 나오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여긴 정확히 모르죠. 그리고 문제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철학에서 알아내는 보편 법칙이랑 좀 달라요. 과학이 알아내는 거는 만유인력 법칙은 알아낼 수 있죠. 희노애락이 어떻게 작동한다 이런 거 알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연구해 보면. 근데 희노애락을 어떻게 써야 옳은가에 대해서는 과학에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상해 법칙이란 말이에요. 같은 보편 법칙이라 하더라도요. 현상계에 적용되는 법칙을 저는 보편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과 법칙이에요. 현상계에서 인과가 작동되는 어떤 공식이 있어요. 그럼 그 공식도 희노애락도 꼭 이런 공식으로 작동하더라.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노애락이 어떻게 작동하더라 알아낸다는 거랑 희노애락을 어떻게 써야 옳은가에 대한 보편 법칙하고 좀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가끔씩 저차원의 로고스다. 희노애락의 법칙은 그냥 저차원의 로고스고 고차원의 법칙이 희노애락의 로고스를 잘 쓰게 하는 이니에이지 법칙이 있다. 이건 고차원 로고스다고 하는 게 보편 법칙 안에서도 고차원, 저차원이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입장에서 사물의 원리를 아무리 많이 알아내도 근본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 하는 질문이 던져지면 또 힘들어집니다. 과학 탐구하는 중에도 철학까지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알아내는 거고 순수하게 과학적 탐구만 했다. 이 과학이 꼭 자연과학 아니에요. 인문과학, 사회과학 다 통틀어서 우리 과학의 학문으로서의 과학을 분과학문이라는 의미로 과학을 공부하더라도 이게 막혀요. 자기 분과학에서는 어떤 원리를 알아내는데 왜 우주에서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부터 이게 철학적 의문이죠. 어떻게 이 공식들을 쓰는 게 제일 좋은지, 내가 알아낸 보편 법칙들을 어떻게 활용했을 때 제일 사람으로서 좋게 쓰는 건지, 즉 선악의 문제에 가면 다시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머리 좋은 거로는 안 돼요. 과학 연구는 머리 좋으면 돼요. 그런데 철학 연구는 영성이 높아야 돼요. IQ 높은 거로는 안 돼요. 영성이 높아야 고차원 로고스 읽어내는 그 감각이 영성이에요. 저차원 로고스는 머리 좋으면 돼요. 실험해보면 그 결과밖에 안 나오는데 남들보다 인과법칙을 빨리 읽어내는 게 머리 좋은 거죠.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다 이런 친구들은요. 영성 신동이 있고 그냥 머리 좋은 신동이 있죠. 머리 좋은 신동들은 보통 암기를 잘하죠. 수학을 잘하고. 뭘 잘한다는 거냐? 인과법칙을 금방 잘 찾아내요. 현상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과학 발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영성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영성은요, 우주 돌아가는 인과의 더 근원적인 법칙, 선악에 대한 감각이 얼마나 있느냐거든요. 근데 선악을 못 읽어내면 인과만 빠르다 그러면 사기꾼 됩니다. 인과는 금방 알아내요. 근데 선악은 몰라요. 그럼 그런 양반은 은행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은행 털 방법이 나와요. 허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CCTV의 허점과 사람들의 어떤 시선 처리에서 허점을 찾아내요. 그럼 저 돈은 은행에 있는 돈이 내 돈 같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파악되고 나면 저 돈을 내가 안 가져가는 게 멍청한 거죠. 지금 가져오면 되는데. 그럼 이럴 때 이 사람을 막아주는 건 결국 선악이거든요. 그럼 영성지능이 떨어지는데 IQ가 너무 높다. 그럼 다 이게 사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리 좋은데 서울대 하버드 때 나와도 뭔가 이렇게 제대로 뭔가 이 사회에 제대로 공헌을 못한다. 머리는 정말 좋은데 머리 진짜 좋아요. 정말 시험에 최적화된 머리들입니다. 시험 공부에 최적화된 아주 훌륭한 머리들인데 왜 이 사회가 더 그런 리더들로 인해서 더 풍요로워지지 못하느냐. 저는 영성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양반들이 알아낸 것도 우주의 보편 법칙이 맞습니다. 각 분야에서 자기식대로 보편 법칙을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을 하나 하려도 보편 법칙을 알아야 돼요. 도둑의 도가 있다고요. 이렇게 도둑질하면 반드시 걸린다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공식이 있어요. 그럼 공식은 다 보편 법칙이에요. 근데 저차원적 보편 법칙이라는 건 현상계의 어떤 인과 법칙은 맞지만 설명해 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철학적 근원에서 나오는 보편 법칙은 달라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우리가 과학이나 철학이나 다 보편 법칙을 연구합니다. 사실은. 어차피 일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를 연구하는 거니까 현상계에 적용되는 법칙은 다 보편 법칙이에요. 즉 인과 법칙들. 현상계에서 내가 어떤 원인을 지어서 어떤 과보를 만들어낼 거냐. 그런데 바라보는 안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인과법칙이 있고 저차원적인 인과법칙이 있다. 그럼 그 차이는 뭐냐? 고차원적인 인과법칙은 철학 공부에서 나오고요.
저차원적인 인과법칙은 과학 공부에서 나와요. 이 두 개가 만나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무리 선악만 잘 따져도 여러분 선악을 너무 잘 따지는데 당장 가습기, 살균제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즉 과학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과학도 알고 철학도 알아야 돼요. 그게 협업이 돼야 인류 문명은 발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동양에서도요. 그런 과학적 학문을 소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쓰여요. 즉 어린아이가 배우는 학문, 이제 어른이 배우는 학문 이런 느낌으로도 쓰고 여기서 어른이라는 건 좀 달라요. 20살 넘으면 어른일 수도 있고 시대에 따라 한 15살 넘으면 어른 취급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즉 배우는 그 나이로 구분하기도 해요. 그런데 내용으로 구분해 보면요. 나이로 이거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학문의 내용을 가지고 구분해 보면 소학은 요즘 말하면 과학이에요. 형이하학이에요. 대학은 자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과학이 주고 철학이 주예요. 여기도 철학적인 내용이 있죠. 어떻게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이니에지에 대한 어떤 얘기를 우리가 일치하지 말자는 건 아니잖아요.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 정도 나이 때는 이 정도 흡수가 좋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잘 흡수되더라. 나이가 좀 성숙되면 철학적 질문들도 이제 소화해내더라.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로 구분하는 것만 이제 주로 아시기 쉬운데 학문 내용이 달라서 그래요. 여기는 과학이니까 즉 보편 법칙을 둘 다 탐구한다고 할 때요. 학문이라는 거 결국 보편 법칙을 탐구하는 거죠. 여길 이제 제가 인과법칙이라고도 불러볼게요. 제가 예전 조선선비나 이런 책 쓸 때는 인과법칙이라고 많이 표현했었어요. 왜 그랬냐? 인과의 세계 안에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거죠. 인과의 세계 안에 적용되는 법칙이 있고 이거랑 상대해서 근본 원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보편 법칙의 더 상위 차원의 원리라는 건데 이게 철학의 탐구 대상이죠. 그러니까 그럼 이 철학인데 근본 원리 바로 연구해야지 보편 법칙을 얘기하느냐. 근본 원리를 현상계에 써먹으려면 보편 법칙을 찾아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화엄경 가면요. 화엄경 가면 뭐부터 연구 시작합니까? 육바라밀의 보편 법칙 알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요. 현상계에서 육바라밀 어떻게 쓸지 알아내기 시작해서 결국 뭐 뒤로 들어가요? 근본 원리를 정확하게 이제 나중에 파악합니다. 근데 이게 근본 원리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근본 원리를 파악한 만큼 보편 법칙을 구사할 수 있고 보편 법칙이 정밀해지면 근본 원리도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 시작할 때 처음에 보편 법칙부터 얘기하는 이유가 일단 현상계에서 어떻게 자명찜찜을 구현할 건지 이것부터 연구를 시작하다 보면 아 이게 내부에 이런 원리가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나중에 알게 되고 암만큼 보편 법칙 수준이 높아져요. 그러다가 이 두 개가 이제 하나가 돼서 원만하게 굴러갑니다. 화엄경 공부 그 책에 설명할 때 제가 1지, 2지, 3지를 보편 법칙과 근본 원리의 파악만으로 설명해서 올린 강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그럼 과학에서도 보편 법칙 연구하는데 뭐가 다르냐? 이건 어떤 개별 사물을 탐구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보편 법칙이라면요. 근본 원리 탐구에서 나오는 보편 법칙. 아, 이니에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결국 둘 다 이 보편 법칙이라는 게 결국 이게 다 로고스죠. 한문으로 리입니다. 리를 연구하는 건데 이 결, 만물의 결이 있죠. 이 결과 이 결은 살짝 차원이 다르다. 이 결의 근원이 근본적인 원리. 원리 중에 원리니까 제가 이것도 원리입니다만은 근본 원리도 원리죠. 원리 중에 최고의 원리, 태극이라고 할게요. 주자가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만물의 이런 근본을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일단 기본만 설명드릴게요. 바로 강의로 이어져버렸는데 소이언이라고 불렀어요. 조선 선비들은. 주자가 이렇게 불렀거든요. 소이언이라는 뜻은 까닭이라는 뜻입니다. 즉 근본 원리. 만물의 근원적인 까닭. 근원적인 까닭이요. 이게 좀 근원을 붙여야 이해가 잘 되시겠죠. 우주의 최종적인 어떤 우주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주의 최종적인 어떤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근원적인 어떤 우주의 까닭. 그러면 이 두 가지 보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주자가 소, 마땅, 당자 써서 그럴 연자. 당연이죠. 당연. 소는 뭐뭐한 것이죠. 당연한 것. 여기서 소이어는요. 소이가 까닭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쓰는 게 달라요. 글자라만 맞추려고 이러신 것 같아요. 글자는 비슷한데 풀면 좀 달라요. 마땅히 그러한 바. 요거는 소이가 되는 그런 것.
까닭이 되는 그런 것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것도 풀려면 풀 수는 있어요. 소는 뭐뭐한 것이죠. 이게요 쓸 이자예요. 써이 그러죠. 써이 그러면 써가 뭔 말인지 잘 모르신 경우 있어요. 쓸이라고 해야 잘 아세요. 쓸용 쓸이. 예. 이게 이렇게 쓰죠. 사람이 농기구를 가지고 밭 갈고 있는 모습.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 별거 아니죠. 쓰다. 자,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우주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 우주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있는 그것. 마땅히 그러한 그것. 마땅히 그러한 거는 현상계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죠. 늘 그렇더라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이 오고 가는 그 변화를 보니까 늘 그렇게 오행상생 상극대로 움직이더라. 만물이. 예. 물은 불을 끄고 또 불은 쇠를 녹이고 이런 현상들이 늘 그러하죠. 늘 마땅히 그러한 것들.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런데 이런 거죠. 물이 아래로 흐르는 거. 대표적인 소당연입니다. 주자 책에도 나오고 물이 아래로 흐르는 거. 이거 소당연이에요. 근데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에서 선악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차원적인 보편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떤 물리적인 요즘 과학에서 말하는 물리라는 게 아니라 사람과 만물 했을 때 만물의 원리적인 물리적인 그럼 요거는요 윤리적인 보편 법칙이라고 나눌 수도 있겠죠. 좀 영적인 보편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윤리적인 보편 법칙이면 즉 선악 문제가 들어있는 거면 요거는 선악을 떠나서 사물이 마땅히 늘 그렇더라는 거죠. 하늘은 높고 땅은 낮고 이게 늘 그렇게 펼쳐지더라. 근데 사람은 늘 그렇진 않아요.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죠. 윤리적 법칙은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존재와 당이 이렇게도 철학자들이 표현하게 됩니다. 존재가 원래 그렇게 생겼더라. 당이 그렇게 생긴 건 아니고 해야 되더라. 해야 있지 않으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이 보편 법칙의 탐구가 중요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수가 있거든요. 모르면 못해요. 저걸 읽어내는 지능이 영성지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학이 어떤 과목인지 아시겠죠? 지금 대학에 철학과 있다고 철학이 지금 공부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소학이 과학이면요. 이건 분과학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분과, 과목이 쪼개져 있다. 예전에는 백과 그랬죠. 백과지학이라고. 과학을요. 한문으로 번역할 때 사이언스를 백과지학이라고 해서 과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왜 인문에 과학이 붙었을까? 그냥 분과 중에 인문이라는 분과 학문이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냥 학문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과지학이에요. 백과학. 이걸 고대 동양에서는 이 소학의 학문을 일용 사물지학 그랬습니다. 일용 사물학. 일상에서 늘 쓰는 쓸용자입니다. 사물에 대한 사는 일입니다. 일. 물은 물건. 현상계에서 경험하는 거는 사와 물로 나눌 수 있어요. 요 펜은 물건이에요. 요 펜을 들고 제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일이에요. 사예요. 사. 일이시죠. 대상. 우리가 현상계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킬 때 작용은 일이고 그 작용의 대상이 물건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있고 일이 있어요. 현상계에서 둘로 나누면. 그래서 일상에서 쓰는 사물에 대한 일상에서 하는 일, 일상에서 우리가 다루는 그 일의 대상들 다 물건 아니면 사물이죠. 그러니까 사건 아니면 물건이에요. 사건과 물건이에요. 사건과 물건에 대한 학문. 그러면 대학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궁리. 로고스를 이 궁은 구멍이 혈자거든요. 구멍을 사람 배를 강조해서 그린 겁니다. 임산부라고도 하고 그냥 배가 후덕한 분일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척추. 사람이 척추를 구부리고 구멍에 막장까지 가는 거예요. 굴의 막장까지. 이게 굴혈자잖아요. 굴의 막장까지 파들어가는 걸 궁이라고 하면서 다할 궁 아니면 연구할 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의 로고스 어디까지 파요? 막장까지 파야 돼요. 그 막장에 뭐가 있어요? 근본 원리가 있어요. 즉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의 근원까지 파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큰 게 걸리죠. 태극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주의 근원을 압니다. 태극 만나고 보니까 태극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주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진동, 순환일 뿐이다. 저걸 발견한 거예요. 옛날 철학자들이.
그래서 갈 때까지 가서 알아낸 우주의 모습, 신의 모습이 태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국기로 지금 쓰고 있는 지구상에 대단한 거죠. 우리가 우주의 막장까지 가보니까 이게 있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고 국기에다 새겨놓은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도 비슷하죠. 예. 아래로 내려가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 양. 음과 양의 조화로 우주가 생겼다. 저기도 우주의 원상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아무튼 이렇게 심오한 국기 쓰는 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태극 음양에 이렇게 돌고 돈. 이 안에 지금 다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인, 봄, 그렇죠? 옥기운, 금기운,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강의를 해볼게요. 예. 왔다가 이제 못 돌아갈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오면요, 사실 어느 이상 가면 못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왜 이 얘기를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행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우주에 오행이 있는 거예요. 이 오행의 이게 근본 원리예요. 이 근본 원리가 있으면 현상계에서 뭐가 벌어져요? 보편 법칙이 발생해요. 즉 현상계에서 여러분 내면에서 보편 법칙이 어떻게 발생할까요? 인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하다는 감정이 생겨요. 인이라는 본성이 있으니까 근본 원리가 본성의 얘기고 보편 법칙은 이 감정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실제 감정이라는 건 현상에 나타났잖아요. 작용이. 생각, 감정, 오감이 현상계 작용 아닙니까? 드러나 버려요. 오감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요. 측은하다 쪽으로 가버려요. 이게 보편 법칙입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현상계에서 이 측은함이 나타나요. 정의의 로고스가 있으니까, 근본 원리가 있으니까 현상계에서 뭐가 발생해요? 수오지심. 부끄러울 수, 미워할 오. 공분도 일어나고 잘못된 걸 보면 화도 나고 밉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거. 예절에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우주의 로고스가 근본 원리가 있으니까 현상계에서 여러분 남하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도 우리 서로 겸손 떨고 있죠. 그래서 겸양, 사양의 감정이 나타나요. 나를 낮추려는 감정이 나타나요. 나를 낮춰서 상황과 맞추려는 근원적인 감정이 나타납니다. 지혜의 로고스, 옳다 그르다, 자명찜찜의 근원적인 로고스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걸 판정하라는. 그래서 밖으로 시비를 따지는, 옳고 그름을 선명히 따지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이 있으니까, 성실하라는 로고스가 있으니까 여러분 뭐가 성실합니까? 요 네 가지 것들이 성실하게 일어나요. 안 쉬고. 측은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라 늘 상황을 보면 그 상황에 접하면 또 측은해. 그럼 이것도 보편 법칙이거든요. 그럼 과학자들이 저건 연구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분야의 어떤 보편 법칙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현상계 안에서 경험하는 생각, 감정, 오감이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식이 있어요. 공식에 의거해서 이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과공식이라고 그러고 보편 법칙이라고 그래요. 현상계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 측은 사양 수호지심도 나타나는데 여기 설명이 안 됐던 건데 우리 안에 근원 원리에 이니에이지가 있다고 하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즉 이니에이지에서 끌어낸 보편 법칙이 있어요. 저렇게 안 살 수도 있는데 근원 원리를 알고 나면 저렇게 안 살 수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보편 법칙이 있고 물이 아래로 흐르고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것처럼 되게 당연하게 불이 치솟고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냥 당연하게 계속해서 우리 관찰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보편 법칙과 윤리적인 보편 법칙이 있다. 그럼 과학을 통해서 뭘 연구하느냐? 내가 다루려고 하는 그 대상, 생물학이면 생물, 그렇죠? 물리학에서 어떤 물리 세계, 역학이면 어떤 힘의 세계, 그 세계에서 현상계 안에 존재하는 작용들 안에 내재된 보편된 공식을 찾아냅니다. 모든 학문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철학은 근원 원리에서 바로 끄집어내서 그럼 이 모든 과학의 세계, 분과학의 세계를 회통합니다. 분과 학문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건 철학이에요. 철학은 모든 분과 학문을 어떻게 하면 옳게 쓰고 우주의 공식에 맞게 쓰느냐 아니냐를 다뤄요. 선악의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지금 이 철학이 약하다 하는 게 이 사회의 인류 수준이 떨어진다는 건 철학 수준이 떨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철학이 떨어진다. 사물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한 분과의 어떤 성공만 눈에 보이지 총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써야 선인지 악인지 감각을 잃어버렸던. 예전 고대로 가면요. 동서양 어디나 선악에 대한 감각만 많이 개발하기 하고 그래요. 과학이 낙후된 대신에 철학이 더 이렇게 많이 연구되고 했어요. 근데 그때라고 문제 없는 게 아니고 문제 많아요. 철학도 제대로 연구됐느냐가 또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철학적 주제들은요. 금방 신앙화돼 버려요. 자꾸 종교화돼 버린다고. 종교화되면요. 탐구가 안 이루어집니다. 보편 원리에 대한 탐구가 안 이루어지고 그냥 믿어버려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해가지고 이런 하느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라는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렸다고 할 때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저한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만 영접하면 하느님하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서로 통화 주고받으면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님을 이해하겠다고 이렇게 생지랄을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사람들 감각엔 그렇게. 그래서 종교가 흥하면 철학이 망하는 겁니다. 어디든. 신앙을 하려고 하지 누가 자기 머리를 써서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늘이 원하는 건요. 여러분 머리를 쓰라고 지금 머리 준 거예요. 머리 쓰라고 준 건데 안 쓰니까 불효해요. 여러분 불효자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아니라 뭐 어떤 종교에서도 하느님 신앙하는 모든 것에서는요. 하느님이 준 손발, 머리 다 최선을 다해 썼을 때 여러분이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그걸 알아냈어요.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공자님한테 누가 제자가 사후세계를 물어보죠.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너 살아서 최선을 다해 살았냐 이거죠. 지금. 그럼 삶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생각, 감정, 오감을 다 써서 최선을 다해서 이 생이라는 걸 살아내지 못하면 삶의 원리도 모르는데 삶의 원리를 모르는데 죽음을 왜 연구하고 있느냐. 알 수가 없다. 생이 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생도 몰라요. 보통 이 공부 못하는 분들이 꼭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오는 거예요. 나중엔 둘 다 몰라요. 꼭 태어나서 사후세계 연구하고 돌아가신 뒤에는 또 태어난 뒤에 잘할 생각할 거예요.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잘 살 텐데 아마 사후세계에서 연구하다가 또 태어나게 해주면 죽음 이유는 뭘까? 내세에 대해 고민하고. 이게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 시간에 그 과목 공부하시라. 죽은 뒤에 우리 또 영계에서 만나서 거기 홍익학당 세우고 다시 영계 탐구는 그때 다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살아서 어떻게 살 거냐 연구. 어떻게 사는 게 옳으냐. 이것만 연구하셔야 돼요. 열반 정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죽은 뒤 얘기잖아요. 지금 살아서 할 얘기 하잖아요. 지금 살아서 숨 쉬듯이 지금 생각, 감정, 오감을 쓰고 사는데 이걸 엉망으로 쓰면서 자꾸 내세 얘기하고 있고 다음 얘기하고 있으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사시려면 지금 이 순간순간 우주의 원리가 없는 때가 없는데 우주의 원리가 지금 여러분 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는 거 읽어내실 수 있냐는 거죠. 지금 뭐라고 외칩니까? 어떤 게 선이라고 외칩니까? 어떤 게 악이라고 외치고 있고. 이거 못 읽어내시면 꽝이에요. 이걸 읽어내면서 살아가는 게 살아서 잘 사는 겁니다. 영성 높은, 철학적 수준이 높은 삶을 사셔야 돼요. 과학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일용사물이 여러분 다시 원시시대로 가라고 하면 갈 사람 없습니다.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스마트폰 없던 시대로 가라면 지금 갈 사람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즉 일용사물학이라는 건 계속 발전해요. 원리를 캐면 캘수록 일상생활에 더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게 계속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멈춰요? 문제는 이걸 멈출 수도 없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철학적 수준이 이걸 못 따라가면요. 이 과학이 지금 인류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욕심과 양심, 욕심 문명, 양심 문명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랑 통합니다.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통해요. 왜냐? 과학이 발전하다 보면 욕심이 같이 위태해집니다. 욕심이 악해진다가 아니죠. 과학도요, 이게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인데 선에 쓰일 수도 있고 악에 쓰일 수도 있는데 양심이 철학이 50% 이상이 돼서 쓰는 게 아니면 이 과학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과학이에요. 욕심과 양심 이론을 대입해 보면 통하는 게 있죠. 과학 발전만으로는 인류가 위태위태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이 알파고가 바둑 이기니까 다들 막 끙끙 앓고 계시던데요.
뭔가 이게 큰일 났다. 위태로움을 느끼신 거잖아요. 그 위태롭지 않게 만들려면 여러분 철학 수준 높아지면 돼요. 철학 수준 높아지면 알파고 많이 만들어서 걔네들 일시키고 인류는 놀러 다닐 거 아닙니까? 철학 수준이 떨어지면 그게 그림도 안 그려져요. 왜냐? 인류 수준이 뻔한데 그게 되겠나요? 알파고를 소수가 독점해서 또 사람들을 착취하겠구나. 이게 불안한 거죠. 심지어 알파고한테 착취당하겠구나. 뭐 이런 불안함이 밀려오는 건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철학 수준이라는 게 이 침팬치들 수준하고 크게 안 다른 거예요. 힘 있으면 몽둥이 있으면 휘두르고 완장 차면 눈빛 변하고 다 이런 삶만 살다 보니까 사람 사는 게 그렇구나 하고 연구하시니까 답이 안 나요. 물론 그분들도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그래서 이렇게 연구하는 거다 하시겠지만 근본적 대책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수준 높여서 철학이 과학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 과학이 제대로 쓰여요. 원래 우주는 그러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잘 아니까 어려서 소학에서 과학 공부를 배웁니다. 예전에. 그리고 대학 가면은 왜 그런지 원리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대학은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지구평천한데 경물치지가 벌써 처음 나오죠. 경물치지가 왜 제일 처음에 나올까요? 그동안 소학에서 공부한 것에 대해서 경물, 그 사물들에 대해서 뿌리를 캐봐라 이거죠. 그동안 이미 뿌리를 캤어요. 자기 딴에는 보편법칙까지 알아냈잖아요. 개별 사물을 연구해서 보편법칙 알아내고 왔단 말이에요. 대학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을요 다시 연구하래요. 그래서 근본원리 차원에서까지 연구를 해서 그 물건들, 그 사물들의 그 전에 일용사물 쓰던 거에 대해서 철학적 입장에서 다시 보편법칙을 찾아내요. 뭐냐면 컴퓨터를 여러분 연구했다 치죠. 과학에서 컴퓨터를 아주 빠삭하게 연구하고 철학 학당을 갔더니 그 컴퓨터를 어떻게 쓰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보편법칙을 찾아내래요. 그러면 양심부터 연구해야 돼요. 양심을 알아내고 그 양심대로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까지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는 양심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까지 답을 내야 돼요. 모든 사물에 다 걸립니다. 모든 사물은 다 인간이 마음을 내서 사용하고 이해하고 하는 거죠. 알고 쓰고 하는 거잖아요. 알고 쓰는 모든 문제에는 선악의 선택이 들어가 있어요. 그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 안 할 수 있는 그 보편 법칙을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시작부터 무조건 육바라밀을 연구시킵니다. 그러니까 철학학당 가면 불교 학당을 가면은 불교 쪽에서 만든 철학학당을 가면 육바라밀 연구만 시키는 거고 유교 쪽에서 만든 학당에 오면 오로지 인의이지만 연구시키는 거예요. 이것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아공, 복공, 구공 뭐 다 해서 이거예요. 인의이지 알아내자는. 그래서 유학이 가장 빠르게 철학자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다른 격까지 다 쳐버리고 오로지 잔학계나 인의이지만 연구하다 보면 우주의 근본 실체가 빨리 파악이 돼요. 인의예제. 그래서 뭔 일을 할 때 인의예제 맞게 하면 우주가 응원해주고 어기려고 하면 찜찜 신호를 울리는 거를 파악해버리면 이제 성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이 우주의 소리를 잘 듣고 남한테 말로 설명 잘해줄 수 있는데 탁월한 사람이 흙 위에 서 있는 모습. 예전에 흙이라는 건 땅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땅.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흙 덩어리. 그러니까 높은 흙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우뚝 서서 남이 못 듣는 거를 듣고 말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듣는 건 지혜고 말해주는 거는 자비죠. 사랑이죠. 그래서 성인은 동서양 다 똑같아요. 우주의 진리를 알고 상구보리, 지혜, 가르쳐주는 사람, 사랑, 자비, 하와 중생. 성인관이 다 똑같아요. 유교에서도 지와 인 그럽니다. 지혜와 인. 자, 이런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주 보편적 근원 원리를 남보다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인의지예요, 결국. 인의지를 남보다 더, 지금 인의지란 말은 들으셨죠? 실감은 안 나시죠? 우주가 인의지로 시시각각 내 마음 안에서 명령하고 있다는 걸 알아내시고 그대로 그 근본 원리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매사를 인의지대로 처리하려고 노력하시는 중에 여러분이 군자가 되고 보살이 되고 선비가 되고 이게 다예요, 공부는. 이거만 얘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제 뭐 60, 70, 80이니 뭐니 막 이렇게 불교도 이것저것 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여러 가지 해놓은 건데 그걸 연구하다가 길을 잃어서 육바라밀은 놓치고 이제 막 60, 70, 80, 90, 10씩 이렇게 연구하고 계시면 멀리 가십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대로에서 자꾸 탈선해요. 여러분 이쪽이 대로인데 부산 가는 길인데 자꾸 옆길로 빠져가는 분 있으면 숲속으로 사라져가는 분 있으면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나와요. 실제로 많아요. 이게 공부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게 철학학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플라톤도 서양에서 아카데미아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아카데미의 그 효시죠. 철학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뛰어난 철학자들은 다 철학학당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미 과학 수준들은 다 높아요. 나름대로는 그 시대 최고 과학자들이 다 있고 각 분야 학문에서 성과가 있죠. 그런데 철학학당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럼 이건 대학의 대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만약에 대학이 많잖아요. 그럼 다 분과 학문으로서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은요, 사실은 소학의 최고 기관 학부로서의 대학입니다. 소학 중에 제일 전문가 과정에 해당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전문대학이나 우리나라 각 종합대학에 사실은 분과 학문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럼 이 대학은 없어요, 실제로. 하나 있죠. 홍익학당이 대학입니다. 이 철학학당을 표방하고 애초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홍익학당 오시면 기존에 어느 분야에서 자기가 그 박사급의 성과를 냈더라도 오시면 양심 자명찜찜 양심 노트북 쓰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 내가 박사인데 여기 와서 일해야 되나?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하신 건 분과 학문이에요. 가정에서 주부 구단들도 오시면 다시 이거 하셔야 돼요. 양심 노트 쓰셔야 돼요. 주부 구단이라는 건 이제 아무튼 이 가정 운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 관리에서 전문가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선학을 연구해 보신 건 아니잖아요. 철학학당이라는 게 이거예요. 대학 중에 대학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아는 대학이라는 건 소학의 제일 상위 과정이에요. 이해되시죠? 과학의 상위 과정. 그럼 여기서 아무리 박사를 받아도 철학이라는 건 달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학에 있는 철학과는요, 분과학문으로서 철학이지 이런 철학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메타라는 게 초월적인 학문이라는 거잖아요. 형이상학을 메타피직스라고 부르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분과학문의 대가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도 최고였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과학을 넘어선 게 근대과학에 와서야, 현대과학 와서야 넘어섭니다. 중세는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 말 들었어요. 갈릴레이부터 실험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과학의 문제점을 다시 찾아내. 그러면 이 사람은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1000년 이상 그 정신을 지배했던 분이에요. 학문을 그분이 모든 분과 학문을 다 연구한 뒤에 마지막으로 배치한 게 형이상학이라서 형이상학을 우리가 메타 붙여서 있는 거예요. 모든 자연학 배후의 초월적인 자연학. 이해되시죠? 이 동양도 똑같아요. 이 철학은 모든 학문의 그 근원에 있는 학문. 그래서 저기를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고 예전에 왕 자제들, 귀족 자제들, 평민 중에 영성이 끝내주는 사람들 뽑아서 보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해야, 이 공부를 안 하면 보편 법칙을 못 알아내면 천하 경영을 못 한다고 본 거예요. 정치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정치도 분과학문으로서 정치를 할 수도 있죠. 요즘 정치학 나온 사람 많잖아요. 정치학과. 그런데 그분이 실제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죠. 자, 학문으로 정치를 해도 한계가 있고 권력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했어도 선악이 거기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또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도 있죠. 현장에서 그냥 닳고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기술은, 테크닉은 좋은데 결국 이 사람도 이게 기술이지 선악의 원리를 알고 정치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동양에서 볼 때 정치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정치는 군자나 보살들이 해야 될 최고의 임무였어요. 온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국민들이 모두 양심을 되찾게 해주는 거. 이건 보살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승불교, 대승보살이나 선비군자는요, 사실은 결국 정치를 지향하게 돼 있어요. 정치를 통해서만 국민을 제일 빨리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이게 스님이 정치적 발언하면 어떻게 승려가 정치적 발언을, 그거는요, 두 개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하는 분은 대승불교, 대승사상을 모르는 거고, 그 말을 또 듣고 있는 불교도 대승적으로 행보를 못 하다가 갑자기 정치 발언하니까 욕먹는 거고. 이해되세요? 대승불교가 뭔지 못 가르쳐 주니까,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 말 듣는 거고,
그 말 하는 사람도 대승불교에 대한 사상이 없는 거죠. 대승불교는요, 대승불교가 뭐냐면 유마거사 불교예요. 그럼 유마거사는 어떤 분인데요? 정치에도 관여하고 상인이면서 도도 펴는 사람이에요. 거기 나옵니다. 왕국에 들어가면, 조정에 들어가면 정치적 발언을 바로 왕한테 날려주고, 술집에 가서도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고, 도를 논하는 자리에서 브라만들을 만나도 도를 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 아주 그냥 자유자재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과 군자를 같이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학대학을 공부를 둘 다 잘해서 균형을 이뤄야 정치를 잘하려면요. 형이하학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물질 운영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물질 개벽이 이 과학을 통해 되니까요. 정신 개벽은 철학을 통해 됩니다.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 물질 개벽은 이루어졌죠. 하루가 다르죠. 여러분 지금 예전에는요. 또 미래를 꿈꾸면서 그게 되겠냐 하지만 지금은 꿈꾼 것보다 빨리 될 것 같죠. 아무래도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야, 미래에는 뭐 날아다니는 뭐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한 50년 뒤에 나올 거 예상했다면 요즘은 한 10년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달라요. 흐름이 달라요. 속도가 달라졌다고요. 정신 문명은 그럼 그 정도 속도로 발전하고 있나? 이런 거 따져보면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심각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학과 소학이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제 같이 읽을 대학장구서를 읽기 전에 이 정도 상식은 갖추고 읽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진도 나갈까요? 한번 좀 나가볼까요? 재밌죠? 그래서 이 학당 로고가 이거 무슨 일장기 같다는 분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일본한테 주눅 들어 살지 마시고요. 이게 사실 뭐 빨간색 뭐 다른 색깔 써도 됩니다. 제가 이거를 그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갑자기 전시회에 그림 그려달라고 해서 어떤 스님께서 제 원을 하나 필요로 하다 해서 원을 그려드리는데 원만 그리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있는 물감이 딱 검은색 아니면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으로 가운데 딱 점을 찍으니까 뭔가 이렇게 흡족하더라고요. 자명해지고. 그래서 그린 그림을 지금 로고로 쓰고 있는 거니까 제 먹물이 다양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니까 꼭 빨간색이어야 된다는 거 고집할 일도 아니고 다만 이제 이렇게 지금 그리니까 설명드립니다. 요걸 연구하는 게 철학이에요. 여기가 분과학문이에요. 그래서 분과학은 수많은 분들이 이 연구를 통해서 지금 천재들이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켜요. 철학적 발전은. 근데 이 모든 분과학문의 근원에는 이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 점은요, 이 원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천지 만물의 모든 존재, 모든 학문의 뿌리입니다. 이러니까 더 일본 더 일본 그거 같네요. 이해되시죠? 모든 분과학이 철학 없이 그게 인류를 이롭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선을 지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착각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학문을 잘하면 저 사람이 선하겠지. 우리를 행복으로, 풍요로 인도하겠지. 그럴 리가 없죠. 머리가 좋아서 분과학만 잘한 사람들은 결국 그걸 통해서 남들을 착취하는 쪽으로 쓴단 말이에요. 선악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예입니다. 두 개가 다 겸비된 분들이 그래도 이 세상에 계시니까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 희생해가면서 자기 분야에서 발전시키려는 건 이미 어떤 양심이 전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그런 양심적인 과학자들이 나오고 또 이런 철학자들이 나와주면 이게 훨씬 우리가 풍요로워진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요거는 빨리 지울게요. 막 또 욕하고 싶은 분들도 많은데 제가 또 예전에 법구경 보면 사람들은 말을 하면 한다고 욕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욕하고 움직이면 움직인다고 욕하고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인다고 욕한다. 비난은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인데 근데 저도 좀 실감해요. 제가 좀 더 유명해지면 더 많은 분들이 저로 인해 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나오시겠구나. 지금도 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즐기세요. 이게 대세니까 피할 수 없잖아요.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보편적인 얘기라 제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고 배고플 때는 밥 먹어라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이 얘기들은 다. 너무 지당한 얘기만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미워도 이 말들을 제가 거부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저는요 매일 저를 거부해요. 매일 제가 저를 거부해서 살아남은 애들만 매일매일 데리고 갑니다. 거기 살아남지 못한 애들은 버려요 바로. 살아남은 애들만 데리고 저는 매일매일 가는 게 목표라 하루하루가 사실 힘들어요. 오늘 또 살아남은 친구들 누가 또 찜찜했는데 자명한 척하고 있던 친구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매일 찾아내서 솎아내고 그게 제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그 작업을 게을리해버리면 엉터리 정보를 잔뜩 듣게 되세요. 그건 제가 견딜 수 없는 일이니까 매일. 그래서 제가 한 20년간 지금 지켜봐서 살아남은 친구들을 데리고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당당하고 현재까지 미래는 모릅니다만 현재까지는 제가 인류 역사상 나온 지혜 중에 제가 그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다 찾아봤고요. 구할 수 있는 대로 다 구해서 들어봤고 찾아봤고 거기서 자명하다고 인정된 사람들만 데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이건 인류가 당연히 알아야 할 상식이라는 데 있어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대세라고 하는 거죠. 홍익학당의 이 내용들은 대세가 될 겁니다. 당연히 알게 될 거라고요, 사람들이. 지금은 모르셔도 언젠간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거를 앞당겨 보려는 게 제 욕심이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런 게 지금 대학이 나온 게 2000년이 넘고요. 지금 대학 창구가 나온 게 벌써 한 또 1000년 전인데 우리는 얼마나 이걸 알고 있나 이건 생각해 보실 필요 있죠. 얼마나 지금 우리 인류의 철학 수준은 얼마나 되나 보세요. 주위에 제일 명문으로 칩니다. 대학장구서, 중용장구서, 서문이요. 그냥 일반 서문이 아니고 뭐가 나오냐면 주자의 도통관이 나와요. 유교의 도통관. 유교의 도가 어떻게 전승되어 왔고 유교의 도의 핵심은 뭔가 이런 얘기를 중용 가지고 한번 얘기하고 소학 대학 가지고 한번 얘기합니다. 조금만 보고 좀 쉬죠. 조금만 보시죠. 대학이라는 글은 옛날 태학에서 사람을 가르치던 법이다. 학교 이름으로 할 땐 태학이라고 지금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따랐는데요. 그냥 대학이라고 하셔도 돼요. 이제는 예전엔 태학이라고 불렀다 하는 겁니다. 대학이라는 글은 옛날 태학에서 사람 가르치던 법이다. 대개 하늘이 백성을 내릴 때 청강생민할 때 하늘이 백성을 이 지상에 나려주실 때 이미 막부려지 인의해지지성 인의해지의 성을 부여해주지 않은 바가 없다. 여러분 태어나실 때 요거 같이 갖고 태어났다. 여러분 정신 안에요. 인의해지의 씨알이 박혀 있어요. 이제 이런 게 당연한 거예요. 유학에서는 그냥 이거고요. 이게요. 아공, 법공, 구공을 다 하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우리 안에 인의해지의 본성이 박혀 있다. 이거 아시면 일지보살이에요. 이걸 선명히 알아서 다시 못 잊어버린다 할 게 아시면 일지보살. 동양에서 일지보살이 동양에서 군자라 그래요. 일지부터 군자 소리 듣습니다. 일지 정도 해야 군자지 그 전엔 덜 군자죠. 일지부터는 군자예요. 그래서 군자만 돼도 여러분 자기 안에 본성은 알아요. 그러니까 군자도 실족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여러분 실수를 해도 옳은 게 옳다는 거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게 있죠. 그렇게 알아요. 이해되시죠? 실수로 그걸 유혹이 와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어떤 게 옳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신다는 게 중요해요. 내 본성 안에 인의해지 새겨져 있다. 하느님은 이걸로 나한테 명령하신다. 이게 뭘까요? 천명이에요. 천명. 유교에서 천명. 인의해지 하라는 게 천명이고 이 천명을 듣는 겁니다. 천명을 말해주는 거고. 이게 다예요. 유학 이외에 저는 유학 경전을 읽으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불교 걸 읽으면 막 어지러워지려다가 다시 제가 시원하게 만들어요. 유교 걸 읽으면서부터 시원해져요. 왜 그럴까요? 간이하게 얘기하고 있고 일상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제일 정수만 딱 박아요. 불교는 자세히 해주려다가 여러분을 한 번씩 큰 어떤 시련에 빠뜨리죠. 그래서 살아나오면 다시 알아내요. 그 맛도 재밌는데 유교도 좋다는 거예요. 둘 다 즐기시라는 거예요. 저는. 둘 다 쓰시라는 거예요. 삼성 거 쓰고 LG 거 쓰고 막 쓰세요. 좋은 거 막 쓰세요. 신상 쓰세요. 괜히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내가 그래도 LG를 배신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혼자서 괜히 예수님을 배신할 수는 없지. 뭐 부처님을 배신할 수는 없지. 이럴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진리의 화신들입니다. 진리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신 분이라면 애초에 그런 분들 우리가 존경할 필요도 없어요. 진리라면 응원해 주실 분이고 진리라면 목숨 걸고 지키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만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이 진리가 있다. 이미 인의의 본성을 부여하지 않은 바가 없다. 그러니 기질의 풍부가 그러나 기질의 풍부가 고르지 않다. 그런데 왜 우리 이렇게 살고 있냐? 자, 저 그림 보시죠. 또 R입니다. 둘로 R을 쪼개볼게요. 여기가 여러분 타고난 양심이에요. 본연의 양심. 이걸 본연지심 그럽니다. 본연. 본래 그러한 본연. 근데 이쪽은 기질이에요. 기질지심. 기질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이게 주자가 창안한 개념입니다. 그럼 이 기라는 질에서 작용하는 업장을 무지, 질에서 작용하는 업장을 아집 이렇게 할게요. 이건 이제 불교적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결국 기와 질은요. 결국 지와 행의 문제입니다. 이게 전체가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이 뭔가를 진리를 알아내고 뭔가를 실천하고 하죠. 그럼 그 핵이 뭘까요? 그 핵이 양심이에요. 이 양심을 자나깨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경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깨어있음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챙김. 선비들은 자나깨나 경이에요. 왜 경이 제일 중요하냐? 아무 일 없을 때, 뭘 알고 뭘 하고 있지 않을 때도 양심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뭔가 할 때는요. 양심 뜻대로 해야 돼요. 양심이 아는 걸 알아내야 돼요. 이게 양지입니다. 양심이 자명하다는 거는 옳다고 하고 양심이 찜찜하다는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실천에 있어서는 양능이라고 그래요. 양심이 하자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자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양지, 양능. 이게 다예요. 양심을 아는 건 경이고 양지를 아는 거는 궁리고 양심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건 역행입니다. 그래서 율곡태계가 다 거경, 경에 늘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경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자나깨나 경에서 살아라 그냥. 늘 깨어있는 건 기본입니다. 몰라 괜찮아. 기본이 항상 깨어서. 양지가 자명하다고 하는 걸 옳다고 여기고 양지가 찜찜하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여기면서 양능, 양심이 하자는 대로 해버립니다. 이해시죠? 거경, 궁리, 역행. 선비의 종신사업. 선비가 해야 될 사업은 요 세 개다. 아침 저녁으로 할 일이 이거다. 그럼 이게 불교식으로 하면은 거경은 선정바람일 아닙니까? 궁리는요 반야바람일. 그러면 역행은요 나머지 모든 바람일들이 역행에 해당돼요. 육바람일로 얘기하면. 사막으로 얘기하면 뭐죠 여기가? 정, 해, 계. 자, 그래서요, 서태산 선생이 만든 원불교에서는요, 불교 사막 같죠? 불교 사막인데요, 안에는 선비들의 저 거경궁리 역행이 들어있어요. 서로 원래 하나니까.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불교만 해도 유교랑 불교가 다 통합돼 있어요. 자, 유교에서 거경 그러죠. 불교에서는 선정 그냥 그러죠. 그러면 서태산 선생이 선정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풀었죠? 정신 수양, 정신을 수양하는 거. 궁리를 뭐라고 풀었죠? 사리 연구. 그러면 불교의 지혜를 사리 연구로 풀었다는 건 궁리를 감안 안 한 해석이 아니죠. 사리 궁구잖아요. 사리 연구. 그러니까 지금 조선 선비들이 확립해 놓은 그 선비들의 삼종 사업이라는 게 불교의 사막하고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회통해서 지금 원불교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역행은요, 작업, 실제 업을 지었자. 그래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자. 취사 선택해서 업을 짓자 이겁니다. 역행. 자, 지금 그럼 이게 육바라밀 사막이 다 원래 하나고 양심 구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깨어서 양심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 거는 자명하다고 인정하고 양심이 하자는 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질에 무지와 아집이 끼면 이게 구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기질이 원래 맑으면 좋을 텐데 기질에서는요 이 청과 탁을 나눴고 질에서는요 순수하다는 얘기입니다. 잡박
이러면 이해가 쉽죠. 순수 잡박. 자, 그러니까 기가 맑으면 아는 게 양지가 아는 걸 안다는 게 머리 좋다는 거 아니에요. IQ 좋다는 게 아니라 영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질론은요. 철저히 영성지능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맑으면 선을 빨리 알아내고 기가 탁하면 선하기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명찜찜이 헷갈려요. 자명찜찜이 빨리 분석되면 영성이 높은 거고 헷갈리면 여러분 기운이 탁한 거, 영성이 떨어진 거고요. 무지의 장애가 심한 거고. 자, 아집의 장애가 심하면 실천이 잘 안 돼요. 심리적인 장애죠. 이건 지적인 장애고. 심리적 장애가 있으면요. 그 얘기는 질이 잡박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바탕이 잡박하다. 잡스러워서 양심이 구현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양심이 질이, 바탕이 순수하면 양심이 그대로 구현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면 성인은 어떤 존재죠? 기가 청하고 질이 수한, 청수한 사람을 성인 그러면 탁박한 사람은요. 일반인이죠. 일반. 그래서 양심을 따져보려고 해도 따져지지 않고 해보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뭘 하나 들어도 실천화되지 않고 뭐 또 뭘 들었을 때 그게 판단도 안 서고 판단이 안 서고 되지도 않고 실천으로 옮겨지지도. 이런 단계에서 시작합니다만 이 동양의 기질론은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자, 경을 통해서 항상 양심을 살려놓고 국리를 통해서 자명찜찜 양심 성찰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국리는요. 천지만물에 나아가 단순히 삶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보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적 탐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적 탐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분석하면 돼요? 양심 노트만 잘 쓰시면 돼요. 자명찜찜 자명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자명한가 찜찜한가. 이니지 근거에서 옳은가 그른가만 계속 분석하시면 양심이 밝아져요. 양지가 개발됩니다. 그러면 실천력이 알아야 하죠. 가능해져요. 자, 그러니까 대학에서는요. 경물치지가 국리죠.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다 실천입니다. 알면 그게 가정에서건 내 몸뚱이에서건 내 마음에서건 나라에서건 천하에서건 다 구현된다는 거예요. 알면. 그래서 알면 할 수 있다. 결국 기질을 정화시키자.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장을 정화시키자. 털자. 그러면 보살이 될 수 있다. 이쪽은 군자가 될 수 있고 성인이 될 수 있다. 이쪽은 불보살, 저쪽은 이제 성현 군자가 될 수 있다. 쉽죠? 막 갖다 붙인 것 같지만 다 통하죠. 지금 종교 3개를 말아먹었네요. 유교, 원불교, 불교. 더 할 수도 있지만 참겠습니다. 저거 하나만 그려놓고 봐도요.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이거 알았잖아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래도 가시기 전에 선비, 군자, 보살 뭐라도 하나 타이틀 따놓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왕 사는데. 예.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인의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다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성인이라고 더 받은 거 아닙니다. 똑같이 받았어요. 자, 양심은 똑같이 받았는데 발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안에 불은 똑같아요. 근데 밖에 막이 이렇게 씌워지는데 막이 투명하면 청하다는 거는 막이 투명하다는 거예요. 안에 전구가 있고 밖에 막이 있는데 투명하면 빛이 그대로 나오겠죠. 네, 근데 안에 밖이 탁하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중생이다 하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게 안에선 똑같이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이라는 게 똑같이 광명한데 우리 안에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기질에서 문제라는 거예요. 무지와 아집 때문에 지금 발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질의 품부가 고르지 않다는 거는 우리가 기질을 받은 게 태어날 때 받은 상태가 이게 불교 같으면 카르마에 의해서 업보가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이 많으면 업보 중에 장애가 되는 업보를 업장 그러죠. 업장이 많으면 그 좋은 업보를 짓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모두 그 본성이 갖춘 것을 알아서 온전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안에 똑같은 인의의 본성이 있다는 걸 다 같이 알고 온전히 구현해보지 못하는 것은 기질의 품부가 달라서지 본성이 달라서는 아니다. 지금 이 말 외에 더 필요합니까? 대승불교 경전은 다 종합하면 그냥 이 말이에요. 인의예지 대신에 육바람일 써놨을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만 좀 풀고 제가 끝낼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여기 인의예지 제가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인의예지에서 이 측은하다는 거 뭐죠? 이 여기서 측은하다는 이걸 오행으로 나누면 인의예지입니다만은 이 인이라는 건요 육바라밀로 나누면 자비의 마음 보시입니다. 측은지심 실제로 화엄경에 보시면요 일지보살이 보시바라밀에 능하다 그러면서 자애지심을 강조해요. 자애지심이라고 한역됐을 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측은하다는 겁니다. 측은. 그리고 지계 계율을 지킨다. 여기서는요 어떤 더러움도 다 벗어난다. 그러면 그게 유교에서 말하면 수호지심의 확충입니다. 이게 지계. 계율을 범하면 부끄럽고 믿고 그러죠. 자기가. 이 짓 안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예절이라는 거는 화엄경에서 실제로 인욕바람을 얘기할 때는 겸손 얘기를 합니다. 겸양. 제가 화엄경 강의할 때 다 체크해 드렸었어요. 신기하게 왜 똑같냐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죠. 동서고금 다양한 곳에서 철학적 탐구, 막장까지 근본 원리, 뭐가 옳은가만 탐구하다 보면요. 결국 여러분 양심만 연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옳은 것 같은지, 이렇게 했을 때 옳은 것 같은지. 그것만 계속 내 마음을 연구하다 보면 옳고 그름의 선천적인 감각이 나와요. 그 감각이 여기서 나온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우주의 원리가 이렇게 생겨서 인욕이라는 우주의 근본적인 어떤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찜찜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수용한다는 거고 진리와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수용과 조화의 문제가 나오고 자 지혜, 십이지심 여기서는 이제 반야의 문제죠. 옳고 그름을 선명히 판단하는. 자 신은요. 자 여기서 인의지심만 하면 신인데 육바라밀로 하려면요. 이렇게만 나누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그림이 너무 난잡하네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 인의예지는 아시죠? 자, 조금만 더 설명드려보고 끝낼게요. 이게 주역으로 치면요. 지혜는 감개입니다. 밖으로 안 보이는데 속에 판단은 있어요. 얘는요. 밖으로 보여주고 속이 음해요. 그러니까 밖으로 보여주는 행위 중요해요. 리께는. 불이니까. 불은 밖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예절은요. 속으로 예절한다는 건 없어요. 밖으로 보여줘야 돼요. 지는요. 행동은 안 하는데 속에서는 이미 판단이 서 있어야 돼요. 감간, 간깨가 있고 감간, 진깨. 진깨는 음기를 뚫고 양기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나와 남의 모든 벽을 넘어서 하나로 회통시키려는 강한 양기의 힘입니다. 음기는요. 여름 내내 이 양기가 발산했었는데 위에서 음기가 찍어 누르는 거예요. 쪼그라들게 하는 거예요. 즉 의라는 건 잘못된 게 있으면 배척하는 겁니다. 배척하는. 사랑은요. 누구든지 살 수 있게 해주는. 자, 8개로 치면 이렇게 되는데 재밌는 게 8개로 치면 가운데가 토죠. 토가 지금 여기는 목기운, 화기운, 여기는 금기운. 쇠라는 게 서늘하죠. 수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물은 아주 수축의 극치고요. 자, 그런데 이 토기운이 재밌는 게 두 개로 쪼개져요. 감간, 간토. 토는 토인데 양이 있으니까 이거는 산을 상징합니다. 간토. 여기는 곤토. 순수하게 음이에요. 음토예요. 자, 그래서 이 성실이라는 게 두 개로 쪼개지는데 실제로 생각, 감정, 오감의 성실.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정진바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쪽은요. 성이라고 하는 건 유교에서 성. 같은 성실도요. 이게 육체적인 성실은 우리가 지금 정진으로 풀 수 있지만 이 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건 하늘과 하나 된 상태거든요. 하늘과 어떤 통일된 상태. 성. 그러면 중용에서 성 그러면 성인입니다. 성인. 하늘과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지. 그러니까 말을 그대로 이룬다는 거를요.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진이죠. 그런데 근원의 측면에서 보면 하늘하고 하나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불교에서는 선정바라밀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깨어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 관계라는 게 음이 하늘과 만나는 거예요. 땅이 하늘과 만나기 위해서 치솟아 있는 게 산이에요. 제일 하늘을 향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선정. 이쪽은 성실. 광대한 땅을 보면 성실, 끝없이 정진함이 나오고 하늘로 치솟은 산을 보면 하늘과 만나려는 그게 나오죠. 하늘을 향해 솟구친
이 하늘과 하나가 돼서 순수해지려고 하는, 진실해지려고 하는 그 성실. 이 두 개를 쪼개서 보면은, 예, 보세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로서 이 육바라밀을 얘기했을 때 오행에서 토가 양토, 음토를 나눠서 보면 설명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억지로 한 게 아니고 해보니까 이렇게 육바라밀이 또 설명이 되더라는 거죠. 재밌죠. 그래서 이 실제로 주역에서 이 간이라는 거는요, 삼가하고 조심함입니다. 그리고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덕목이 성실함이에요. 간계가.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 주역에 보면요, 이 간방이, 동북 간방이 간방을 얘기할 때 성실이라고 그래서 공자님이 뭐라고 했냐면, 간방에서는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랬다고요. 이게 수많은 지금 종교단체에서 간방에서, 우리나라에서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막 이렇게 팔아먹는 그 가르침이 주역에 보면 써 있어요. 주역 설계전에. 간방에서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게 뭔 뜻이냐면 성실함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라는 건 지혜예요. 말이라는 건 정보잖아요. 실천이라는 거는 사랑이에요. 동양에서. 자, 지혜는 뭐죠? 씨앗이에요. 봄은요, 싹이 하늘로 올라간 거죠. 땅을 뚫고 올라간 거죠. 자, 씨앗에서 싹이 나려면 씨앗은 정보잖아요. 지적인 정보가 이루어진다는 건요, 지금 동북 간방에서는 겨울과 봄 사이에 땅 속에서 싹이 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말이 이루어진 거죠. 말이 이루어졌는데, 간방이라는 게 볼견자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안 보이는 중에, 남은 안 보는데 저 속에서 지혜가 실천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경물치지에 해당되면 성의, 정심, 실제로 감정으로 표현된 거는 대학을 주역에다 배당하면요, 이 성실이라는 게 왜 경물, 사물을 연구하라, 치지, 지혜를 이루어라, 정심, 감정을 바르게 써라. 근데 의지의 문제에서 왜 정성성자를 썼을까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경물치지라는 지적인 말을요, 판단을 감정 문제로 이제 연결 지으려면 중간에 의지가 들어가서 말을 이루어주는 작용이 있어야 돼요. 의지는 그래서 지적이면서 실천적입니다. 의지라는 건. 판단과 실천이 합쳐진 게 의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먼저 판단은 있어요. 저게 옳으네. 의지를 내지 않으면 실천으로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주역에서 간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겨울의 씨앗이 봄에 땅 위로 올라오려면 땅 속에서 이미 남이 안 보는 곳에서도 자라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태아 상태예요. 뱃속에서 안 자라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 우리가 자란다는 게 보이진 않는데 속에선 자라고 있는 거를 우리가 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성. 그러니까 이때는요, 지금 이때가 이 지혜와 행의 어떤 중심점에 서고, 그래서 예전부터 정성이라고 불렀어요. 이 자리를. 정성의 덕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토는 다 정성이에요. 정성인데 이쪽이 좀 더 형이화학적 정성이라면 이쪽은 형이상학적인 정성이다. 하늘과 더 하나 된 상태를 표현할 때는 이 관계가 좋다 이겁니다. 하늘과 만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예, 그래서 이런 더 이렇게 하늘과 하나로 하나 된 마음을 얘기할 때는 이 간토가 좋고, 구체적인 실천에서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측면에서는 음토가 좋다. 땅의 그 광대함은 어떤 음적인 어떤 행위에 있어서의 정진력을 얘기해 준다면, 이쪽은 하늘로 솟구쳤다는 거는요, 하늘을 닮았다는 거죠. 우리의 지상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지만 하늘을 닮게 살려면은 정성스러워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그래서 하늘의 이런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그런 지적인 정보가 우리 안에서 이미 구현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근데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정이라는 게 그런 거죠. 구체적 행동은 아닌데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정보가 구현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밖으로까지 구현되면 음토로 얘기하면 된다. 정진으로. 이게 육바라밀과 이거 맞추는 게요, 제가 이게 심심해서 별짓 다 하다가 알아낸 겁니다. 뭔 책 보고 알아낸 게 아니고, 딱 오늘은 오행과 육바라밀을 어떻게든 한번 엮어보자 하고, 안 엮어지면 말고요. 일단 주선은 해보는 거죠. 영 안 맞으면 둘인 인연이 아닌 거고, 그 짓을 해봐요. 해서 맞으면 차명하니까 취하고, 안 맞으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없이 제가
그 의심해본 결과 자명한 것 같아서 결국 우리 안에 이니에지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육바라밀 있다는 얘기도 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